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장원재 박사하고 단촐하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 외암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고개,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입니다. 장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7월 말 7월 31일부터 이제 총선 체제로 그 방송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아침 9시면 또 저녁 9시면 무조건 고성우 TV를 트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총선 치를 때까지는 저녁 방송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이걸 아침으로 다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대신에 저녁 시간에 방송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먼 곳까지도 당일치기 취재가 가능해서 저희들 딴에는 이제 총선 대비 체제 편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 방송 너무 허전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보던 거 안 보면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국리 끝에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서 계속해서 촬영하는 영상을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조금 절반쯤은 덜 서운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아침 방송을 저희가 8시부터 하거든요. 네. 좀 당겨서. 출퇴근 시간길에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녁 시간도 거기에 맞춰서 저녁 8시에 이제 녹화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 그래도 다니면서 녹화한 영상만 계속 틀어주는 게 너무 좀 성의 없다. 여태까지 이제 우익들이 생각한 거는 정치, 경제 이렇게 굵직한 부분만 장악하고 있으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간다였는데 북한이 저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까지 버티고 있느냐? 선전선동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뭐 문화가 선전선동인 건 아니지만 21세기 좌파 입장에서는 문화야말로 제일 효과적인 선전선동의 수단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야말로 그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리기만 해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고성국 TV에서 제안을 하셔서 제가 평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 바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현장 녹화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통해서 쭉 풀어갈 거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시간을 고정해서 저녁 8시부터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그동안 우리 자유파 시민 국민들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이념 전쟁의 마지막 단계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의 이념 전쟁이 힘든 이유는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도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전략이 진지전 전략이다. 그 진지전 전략이 워낙 위력이 세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게 대통령 한 사람 잃어버리고 또 수년 동안 고생했다. 이 문화진지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도 종북 주사파를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조금 짚어보고 또 그 관점을 좀 잡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장원재 박사의 정말 해박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가 좀 문화 엄숙주의라고 할까요?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 일변도였는데 유쾌하게 접근하면 좀 젊은 친구들도 볼 수 있고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신선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종북 주사파들의 그 문화 진지전은 사실은 굳이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정형화돼 있고 상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엄숙해요. 근데 저런 그 전체주의적인 그 딱딱하고 엄숙한 그 것들을 상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놀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풍자. 유쾌하게. 아주 유쾌하게 놀려먹고 즐겁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못 견뎌 할 겁니다. 그렇죠. 비판보다 더 아픈 게 조롱이라고요. 조롱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픕니다.
앞으로 우리 장원재 박사랑 그래서 이제 쭉 역사 문화 또 북한 이슈까지를 뭐 제한 없이 다루겠습니다. 다루다 보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불쑥불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정치 평론가가 어디 갑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원재 박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이 고성구 TV의 특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정치를 보면 또 다른 측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대략 계산 구상하고 계시는 네. 앞으로의 프로그램 이슈들 잠깐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맛보기로? 예를 들어 뭐 유재두 선수가 일본에 가서 와지마 고이치 선수를 7라운드 KO로 물리치고 맨날 저 깨구리 점프했던. 그렇죠. 와지마 고이치. 네. 그럼 이제 그 경기의 앞뒤 맥락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뭐 프로복싱 하면은 또 홍수환 선수 4전 5기 이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그 주심이 사실 2라운드에 끊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없지. 할 말 없었지. 그런데 왜 이게 말하자면은 그 4전 5기까지 3라운드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게 당시 한국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민족적 컴플렉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영웅 만들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스포츠를 단순히 하나의 경기로 보지 않고 스포츠 사회학적 맥락에서 살펴보자. 영화도 뭐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60년대만 해도 키스신이 나오면 여배우들이 시집 못 간다고 셀로판지 같은 거 이렇게 남자 배우 입술 사이에 대고 영화 찍었다는 거거든요. 나는 키스 안 했다. 진짜로 안 했다. 라고 강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60년대 영화 마부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사회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한번 입을 열면은 제가 중단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영웅 만들기 말이죠. 네. 그 사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영웅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만 어떤 유형의 영웅을 만드냐지. 저 종북주사파 공산당들은 집체적 영웅을 만듭니다. 집체적. 그래서 첫 장면 한 1분만 보면 결론이 다 보여. 그렇죠. 지루해서 못 봅니다. 집체적 영웅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그 계급성을 어떻게 구현했냐 이거거든. 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어떻게 이걸 지휘했냐 뭐 이거잖아. 그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영웅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게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홍수환 선수한테 너 4번 쓰러졌다가 마지막에 한 번 저 KO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누가 시나리오를 짜겠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이 벌어진 거야. 네. 그 벌어진 일을 우리 이 자유파 국민들은 이걸 정말 스토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홍수환을 위대한 선수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고.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영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웅들이 필요한데 한 나라의 품격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기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추앙하느냐에 있다.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자격이 미흡한 나라죠. 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거의 뭐 역사적으로 감금하다시피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족쇄를 채워놨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여유가 너무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우리 지금 아산에 있는 외암 마을이거든요. 외암 마을인데 이 아산이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가가 있었고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냈죠. 이순신 장군이 영웅되는데 한 500년 걸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조선 후기에는 거의 잊혀진 인물이었고 뭐 현충사가 있기는 했지만 거의 뭐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현충사 재정비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이건 제가 역사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한반도에서 영웅으로 추앙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 가보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네. 이분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러고 찾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는 일제 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존재감이 그렇게 별로 없으셨어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도 500년 후에 저 말하자면 정말 그분은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금 역사 흐름이 빨라졌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겠지만 네. 이미 한 6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요새 새마을운동 외국에서 온 지도자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육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전에 우리가 정말 못 살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줄 만한 샘플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미래다. 그리고 샘플, 자기들이 담고 싶어하는 샘플이 현존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문 보면 한국 정치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제발 당신들의 성취를 허물지 말아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나 알아요. 새마을운동 외국 지도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만약에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냐 네. 그랬더니 Congratulation. 당신이 만들려고 꿈꿨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현재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숲속에 들어와 있으면 숲 전체를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 줌아웃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또 다시 주민으로 들어와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들고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원재 박사가 때로는 저게 말이 되나 싶은 이런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해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일상에서 확 벗어나서 좀 더 독특한 시각, 아주 유니크한 시각 또는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저런 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만들고 싶은 겁니다. 북한 얘기도 좀 식상한 얘기 말고 네. 진짜 리얼 북한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북한의 그 숙박검열 하면은 모르시는데 이 숙박검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로 치면 경찰이 잠자는 집에 구둣발로 들이닥쳐서 자는 사람 얼굴 이렇게 전지불로 비추면서 신분증 확인하는 거죠. 얘는 누구야? 큰아들, 얘는 큰딸. 왜냐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잘까봐. 여관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일반 가정집에도요. 수시로 거의 매일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뻔했어요. 예전에 아니 네.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네. 얼마 전에 농림부가 이 농막 이건 농사 짓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을 구별하겠다고 그랬어. 네. 그러면 농막은 그야말로 무슨 숙박시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밤에 들어가가지고 얼굴 비춰보고 발도 비춰봐야지. 이게 신발에 흙이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이거 하겠다는 거였거든. 네. 내가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북한에서는 재미 볼만 하면 숙박검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북한에서도 이른바 이제 이 성적인 일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숙박검열을 피해가는 비법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김일성 무슨 전집인지 선집인지 있잖아요. 그거를 한 3페이지 정도 필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재미를 봐. 근데 검열 반원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부부는 아닌데 한 방에 있는 거 이거 북한에서는 다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김일성 이거를 필사하는 중이었다. 그러면은 검열하러 온 애들도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거를 단속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북한이고 북한은 지금 이제 김일성이가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네. 용도가 많죠. 용도가 많죠.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지금 뇌물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물리학의 새로운 법칙이 있다. 북한에서만 통하는 물리학의 법칙. 고이면 움직인다. 고이면 뇌물을 고이면 움직인다. 뇌물을 주면 네. 고이면이라는 뇌물을 게 중간에 고인다고 뜻이죠. 하죠. 움직이는 거리는 고이는 액수에 비례한다. 이게 모든 요만한 권한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 뇌물을 그래요.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북한이다. 제가 아주 짧게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일반인은 갈 수 없는 시설인데 돈 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즉각 해결돼. 네. 음. 근데 북한은 돈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국돈이라고 그래서 아예 달라줘야지. 북한 돈은 안 받죠. 잘라줘야지. 갈 수 없는 시설이라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한 비밀 시설 갔다 온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제가 이것들이 허구한 날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타가 시설이잖아.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세계 최고 타가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궁금했어요. 개성이요, 평양이. 개성.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돈 집어주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타가시설을 갔다 왔어요. 야, 우선 제가 세 가지를 놀랐어. 엄청 커, 타가시설이. 엄청 커요. 그렇죠. 대강당 한 서너 개 합쳐진 것만큼 커. 첫 번째 놀랐어. 엄청 커. 두 번째,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전부 고무신이야. 검정 고무신. 이게 수천 컬레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자기 짝을 찾지 싶은 네. 거야. 진짜 대단한. 자기 짝을 어떻게 찾지? 신발장도 없어. 수천 컬레가 그냥 막 쫙 쌓여져 있어. 이게 다 그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신는 신발인 거야. 세 번째, 마침 간식 시간이었나 봐. 애기들 간식. 이거는 저기 엄마들이 젖주는 시간이야. 그 이제 살짝 문을 열어봤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전부 애기 젖을 먹이고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야한 장면 떠올리시면 안 돼요. 너무 막 그 순간 너무 비참한 거야. 이게 사람이 사는 데인가. 그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제일 수준 높은 타가 시설이라고 이 사람 그렇죠. 저것들이 선전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 북한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자, 이런 얘기까지 우리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원재 박사와 함께 역사 문화 사회 기행,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행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편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장원재 박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국 TV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성국 TV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저를 매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생생현대사, 네, 거기 보시면 매일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깨알 같은 찬스를 찾아서 홍보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널리 회량해 주시고 재밌고 즐겁고 신선한 얘기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이런 걸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장원재 박사 치시면 돼요. 네.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장원재 박사 치면 딱 한 사람 나와요. 못생긴 장원재 딱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